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인재제한연구소의 손순태 대표입니다. KHD를 활용한 채용 그 네 번째 시간 성장 장애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장 촉진 요소를 알아봤는데 성장 촉진 요소가 조직 안에 들어와서 기업에 들어와서 그 일들을 배우고 또 성장에 나가고 발전에 나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5가지 요소를 정리해 놓은 것이라면 성장 장애 요소는 그렇게 성장 발전하고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7가지 요소를 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요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면 충동성, 환경취약성, 의존성, 관계집착성, 투기성, 저활력성, 기피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었을 때 높게 나왔을 때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충동성은 비계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키워드가 비계획성인데 계획성이 떨어진 비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환경 취약성 같은 경우에는 외부 요인입니다. 본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라든지 가까운 어떤 인의 문제,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요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집중하거나 몰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고 또한 근속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사결정을 하거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해나가고 스스로 판단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의존적인 경우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도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나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게 많을 때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집착성 같은 경우에는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경우. 일을 하다 보면 인정에 매이지 않고 관계에 영향하지 않고 냉정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그런 직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집착이 높게 나왔을 때 이런 결정이나 거절을 잘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투기성 같은 경우에는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로 크게 한 방, 조금씩 쌓아가거나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기보다는 한 번에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성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높게 나왔다? 그렇다면 유지하고 안정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활력성, 활력도가 낮은 걸 얘기합니다. 에너지가 없는 상태죠. 저활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직무 상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체력이 안 되면 무슨 기술을 쓰겠습니까? 그런 운동선수 체력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피성은 돈에 대한 기피성인데 돈을 좀 멀리 하려고 돈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돈을 세속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돈을 좀 그렇게 본다고 문제가 될까? 네, 문제가 되는 직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다. 그러면 이 실적에 좀 민감한 것이 도움이 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욕심을 안 내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 또는 성과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성장 장애 요소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린 걸 잘 이해하셔서 각 직무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요소들을 피해서 채용을 하시는 것이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충동성을 보겠습니다. 충동성은 비계획성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수습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뭔가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상황에 닥쳐서 일 처리를 하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대포적인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즉흥적으로 일들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계획이 필요한 일,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 이런 일들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충동성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동력이 좋고 실행력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말이 떨어지면 움직입니다. 생각을 오래 하고 있다기보다 그냥 움직여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먼저 도전해보고 그 뒤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 것이죠. 또한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내는 실행력이 좋은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활동적인 것, 행동량이 중요한 직무라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환경 취약성은 외부 요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있더라도 내 가족 중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이것이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신경을 써야 돼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문제가 크다면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환경취약성의 특성은 통제 불능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많이 아픕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게 낫기 전까지는. 근데 오랜 지병으로 길어진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그 스트레스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려움만 겪게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매몰돼서 같이 삶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 그 문제와 나를 삶을 분리해서 그 일은 그 일대로 뭐 도움을 준다면 도움을 주고 아니면 신경 쓰고 나머지 내 삶을 살아가는 극복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하실 때 진단을 했는데 환경착색이 높게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이 매몰된 상태인지 아니면 극복을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확인하시느냐? 그 문제에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그것이 어려움을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성 같은 경우에는 종속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마마보이의 모습. 그림 그려주시죠?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판단하지 못하고 누구에게 물어보는, 누구에게 물어보고 판단하는. 그래서 꼭 군대의 신병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자발성이 떨어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발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 결정이 필요한 직무일 때, 순간순간 그때 판단을 해야 될 때, 또는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될 때, 또한 대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많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누군가 협업을 하지 않고 혼자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냥 결정권 없이 그냥 주어진 일만 혼자 묵묵히 하면 된다.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별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권 여부에 따라서 의존성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계 집착성. 이 부분은 거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절을 잘 못하는. 자, 관계를 집착하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관계가 훼손될까봐 그거에 대한 걱정으로 거절을 못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 못하는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인간적인 특성을 나타냅니다. 인간미가 많은 경우가 있고요. 일보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사공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정확한 결과를 내야 되는 경우,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 정확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 정확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관계기준이 높은 경우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뭔가 따뜻함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수치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기성, 한 방을 노리는 경우, 뭐 아니면 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모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뭐 대담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뭔가 점진적인 뭔가 변화를 만든다든지 뭔가 체계적인 일을 해야 한다든지 스텝을 밟아가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 이 특성이 좀 방해가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업을 하더라도 투기성이 높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무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무리한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기성이 높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었지만 영업 같은 경우에는 투기성이 굉장히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투기성이 높은 경우에는 수시로 관찰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늘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야지 그것이 그냥 성과로만 연결되고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 투기성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활력성은 무기력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상관없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상태, 의욕이 저하된 상태. 자,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도 일을 잘 못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활력이 필요한데 근데 활력이 필요하지 않은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활력이 높다. 그러면 그 정도를 파악하셔야 되고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 되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걸 파악하셨다면 채용을 좀 고려하시는 어떤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겠죠. 다른 부분이 괜찮다면. 기피성, 돈에 대해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 또는 돈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돈에 대한 기피성이 높은 경우에 나타나는데, 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나냐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 깊은 경우에, 또는 아주 고학력자, 그것도 학자 스타일의 고학력자라는 뜻도 많이 나타납니다. 세속되지 않은 뭔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되겠죠. 실적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크게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과 관계된 일에서 기피성이 높게 나타난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획하는 일이다.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일이다. 기업이 사업을 벌린다는 얘기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과 별개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돈의 필요성을 좀 강조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이 정도를 파악하셔서 해당 직무에 맞지 않는다면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7가지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보셨다시피 충동성, 환경취약성, 의존성, 관계집착성, 투기성, 저활력성, 기피성, 각각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직무마다 더 문제가 되는 경우, 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업이다. 충동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존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투기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특히 충동성과 투기성은 문제도 되지만 긍정적인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활력성이나 기피성이 있다 이러면 이건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관리직이다 아니면 서포트하는 일이다 그랬을 때 관계 집착성 어느 정도는 뭐 감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채용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7가지 꼭 기억하시고 잘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장 장애 요소와 직무 유형과의 관계도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충동성 같은 경우에 도전, 독특, 관계, 재미, 도전 주도형과 독특 개성형과 관계 도형과 재미 재능형 같은 경우에 충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영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원칙 개혁형 지식사고의 안정의식형은 충동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기억하셔서 보시면 면접을 하실 때 좀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전 주도의 충동성이 높다. 이거 좀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원칙 개혁형인데 충동성이 높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래서 뭐가 다른 문제가 있는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환경취약성 같은 경우는 유형과는 좀 무관합니다. 왜냐? 본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성은 재미재능이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재미재능이 가능하면 자기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도전주도형, 독특개성형, 성공실행형은 의존성이 낮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전주도형인데 의존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한 모습인 거죠.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큰 문제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안 맞는 겁니다.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관계집착성. 거절을 잘 못하는 유형으로는 관계도우명, 균형화합형, 성공실행형. 특히 관계도우명, 균형화합형이 관계집착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관계집착성인 관계도우명인데 관계집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면접부터 물어보셔야 되죠. 이 경우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은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색한 부분인 거죠. 지식사고의 원칙개혁형은 관계집착성이 대체로 낮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거절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투기성, 한방을 노리는 유형으로는 도전주도형, 성공실행형, 재미재능형. 이들은 크게 한방, 무한의 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원칙개혁형, 지식사고형, 단정의식형은 한방보다는 차근차근 한 단계씩 쌓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 부분도 역시 확인할 수 있겠죠. 지식사고형인데 투기성이 높다? 그러면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활력성은 주로 안정만 신형과 균형화합형에서 좀 나타나는데 다른 유형에서도 어떤 외부적인 문제에서 저활성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주도형과 성공실행형은 저활력성이 대체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전주도형과 성공실행형이 저활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기피성은 유형적 특성으로 잘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 역시 어떤 가치관의 문제이긴 한데 다만 성공실행형 같은 경우에 기피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수치적인 것을 좋아하고 돈으로 표현하는 것, 돈에 대한 것을 오히려 선호하기 때문에 기피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면접을 보실 때 여기서 상충 요소가 생긴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질문하시면 면접하실 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성장 요소 7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면접을 보실 때 기준을 설정하실 때부터 이 부분을 반영을 하셔서 우리 이번 직무에는 충동성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면 회계 담당 직원을 뽑을 거야? 그러면 충동성, 투기성 있으면 곤란하겠죠. 또 영업관리, 영업 실적 관리를 해야 되는 직원이 관계지장이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뭔가 그런 문제가 되는 부탁을 했을 때 거절부터 안 되니까요. 이런 감사 업무를 하는데 관계지장이 높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성장 장애 요소들이 직무에 연결시키셔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잘 분류하시면 면접을 보실 때 적합한 인재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5번째 강점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하면 우리가 IQ만 생각을 하는데 IQ가 아닌 8가지의 어떤 강점 지능, 다중 지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직무마다 어떤 지능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서 각 직무에 맞는 지능을 가진 직원을 뽑을 때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높은 업무의 성취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 편 강점 지능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강의가 되고 있는데 강의를 원활히 들으시기 위해서 구독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장 장애 요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시간 7가지 성장 장애 요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면 생각 한 번씩 정리하시고요. 어떤 게 기억남는지 생각하시고 기억남는 게 많이 없다면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성장 장애 요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